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전립선암 로봇 절제 수술을 받고 그 과정이 담긴 영상을 많은 분이 봐주셨고 댓글 질문도 달아주셨기에 오늘 특별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저의 주치의이시고 전립선암에 관한 국내 최고 명의로 이대목동병원 비뇨기병원 전립선암 센터장이신 김청수 교수님을 뵙고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전립선암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남성에게 빈뇨, 야뇨, 절박뇨, 잔뇨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비뇨기과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병원을 안 찾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꽤 지속되는데도 그냥 견디는 분이 계신데, 이런 증세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전립선암으로 의심을 할 만할까요? 50대 작년 이후에는 남성들의 연령의 반 정도, 그래서 50대는 한 25%, 60대는 한 30% 이런 식으로 대개는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증상들의 대부분은 전립선이 커져서 아니면 또 방광 기능이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져서 그래서 올 수 있는데, 전립선에 대한 검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 검사, 또 피 검사로 특이한 검사, 또 요속 검사, 물론 이제 소변 검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전립선의 비대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요속이나 잔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혈청 전립선 특이한원이라는 간단한 검사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환자들은 비대증 환자가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 2022년에 남성 한 10만 명 중에는 한 84명 정도가 이제 전립선암이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굉장히 많아져요. 10만 명 중에 416명이 전립선암이기 때문에 전립선암을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반 또 척추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정형외과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전이된 것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이제 드물지만, 대부분의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파서 가는 경우는 디스크라든가 그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 이런 병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전립선암이 척추로 전이 돼서 그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정형외과에서 일반 사진을 찍으면 웬만큼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MRI를 찍으면 암 전이된 게 다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를 해서, 그런 환자들은 PSA가 뭐 몇백, 1000, 2000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증가돼 있어서, 이건 거의 전립선암이 그 척추로 전이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개 짐작을 하고 비뇨의학과로 와서 확증을 위해서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면, 그런 경우 대부분 전립선암이 나오게 되겠죠. 상당히 늦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립선암의 말기 증상으로 이제 뼈저리가 있지만, 그래도 전립선암은 그때 발견이 되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통증이라든가 그 삶의 질 이런 걸 충분히 유지하면서 말기 전립선암도 충분히 그렇게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전이 된다고 해요, 전립선암 하면은. 근데 70대나 80대 이렇게 늦게 걸렸어도 유전이 되는지, 또 그 유전이라는 게 반드시 전립선암에 관련된 유전인지 아니면 다른 암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대개 유전되는 전립선암은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50대 이전에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70, 80대 된다고 해서 유전성 전립선암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암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거나, 고등급, 분화도가 나쁜 전립선암,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 중에 브라카라는 게 있어요. 브라카 2가 있고 1이 있고, 좀 드물지만 혹스 B13 이런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 그걸 이제 유전성 전립선암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되게 그럴 때 여자들에서는 유방암, 또 남녀에서 이제 췌장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동반될 수가 있죠.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유전성 전립선암이 없는 건 아니다. 있을 수 있어서 염려가 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저희 가족들도 단단히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댓글 중에 로봇 수술 시에 양막 이식 수술을 함께 권유받았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술이 꼭 필요한지 하면 어떤 점이 이로운지를 여쭤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직 아닌데 그래도 양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여러 논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죠. 대개 메타 분석을 한 4,000명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절전 수술 후에 성기능 장애 올 수 있고 또 요실금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기능 장애나 요실금의 기능이 조금 잘 유지된다 하는 게 결론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입하고 양막이라는 게 이제 태반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또 비용 자체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효과가 있냐 여유가 있거나 그럴 때는 양막을 사용을 이제 성기능면 특히 그리고 이제 요실금 면도 도움은 어느 정도 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수술을 놔두고 부득이 개복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경우는 근래는 별로 없고요. 과거 복강 수술로 인해서 너무 이제 유착이 심한 경우, 많이 임파를 좀 제거할 때 이제 로봇술이 좀 부담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유착이 되더라도 저 혼자 해서 박리를 다 하거나 아니면 외과랑 같이 협업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것도 우리가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 호르몬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문 편이니까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대개는 그 로봇 수술을 진행하는 편이죠. 경제적인 이유로는 선택하시는 그게 제일 이제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